인천광역시가 출생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인천형 3호 저출생 정책으로 출산 부모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을 확대하는 아이플러스 차비 드림을 시행하는데요.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정책도 도입합니다. 오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어떤 정책들인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에서 지난해 말 발표했던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죠.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어서 제2호 아이플러스 집드림 등 추가 정책도 시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인천시의 출생률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천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 수가 6.5%나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0.4%인 거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인천의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즉 아이를 낳게 되면 임산부가 태아를 가졌을 때부터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애가 아니라 성장 전 단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두 1억을 드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재도 4만 6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네네. 이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이와 동시에 아이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집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결혼하면 당연히 주택이 필요한데 처음에 이 부담이 과합니다. 보통 그럼요. 전세나 임대주택을 살게 되는데 인천에서는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 일명 1,000원 주택이죠. 이 1,000원 주택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1,000호부터 시작합니다. 1,0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집 마련하는데 아주 적은 부담으로 살 집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나 전세 임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예 집을 갖겠다, 사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자 1%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담은 또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출생률 높이는 정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 이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1,000원 주택 같은 경우 36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또 1% 대출이자도 64억으로 가능하고, 이런 그 소위 체감도 높은 정책,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가성비 높은 정책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지역에서의 그 문의 또 관심이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계속 확대하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하고 계신데, 인천형 저출생 정책 3호로 지난달에 출산부모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정책을 또 발표하셨다고요? 네,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아이패스가 있습니다. 이게 K패스나 뭐 서울의 동행카드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인천이 조금 두텁고 넓게 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인천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이 환급되는 비율, 즉 월 15회 이상 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다음 달에 해드리는데 50%를 환급해드리고, 또 둘째 아이부터는 70%를 환급받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 교통 편의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뭐 이로 인한 예산은 아이를 낳는 그 신혼 부부의 경우, 그러니까 7년 차에 그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한 2억 8천 예산으로다가 50%, 70% 환급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예. 인천 지금 이제 아이패스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인천 아이패스, 뭐 인천 광역 아이패스, 뭐 이른바 이제 아이 시리즈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인천 아이 바다 패스. 네. 예, 이걸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부분은 매우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책 방향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 도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고 또 도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인천 앞에 있는 40개 유인 도서를 갈 때 지금의 여객 운임을 대폭 낮춰서 인천 시민들의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객선의 대중교통화가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천 시민들은 저 멀리 백령도까지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모든 도서를 네. 1,500원 시내버스 요금으로 가도록 아, 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 시민이 아닌 타 시도민들께도 7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 지역이 매우 활성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도서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거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도서 활성화 정책이 될 겁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정책들로 이제 인천 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섬 관광 지원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이런 접근성을 향상시킨 거를 이제 출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에 제가 갔을 때 문화나 관광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진흥시켜 나가는 그 섬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개발 전략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서울에서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의 제물포 르네상스하고 연결해서 아라뱃길을 이용한 유람선이죠. 유람선을 서울 한강, 아라뱃길, 서해도서, 덕적도까지 연결하는 걸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예, 좀 더 예. 확대해 가면서 아라뱃길을 르네상스의 하나의 또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그럼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네. 덕적도까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섬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정책인가요?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배송 체계가 사실 일반 큰 기업이나 대규모 유통 매장이 아니면은 계약 자체부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다가 집합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을 이용한 서포터즈에 의해서 열차를 통해서 도시철도를 통해서 배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배송을 배송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반값 정도, 한 1,500원 정도로다가 싸게 택배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배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통해서 중간 집화장으로 가서 배송 체계보다 시간을 반으로 단축시킵니다. 즉 택배비는 반으로 줄이고 배송 시간 역시 반으로 줄이고 그런 가운데 교통도 이런 많은 사람 차량이 왕래하는 것을 철도를 통해서 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으로 이 반값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몇 달 동안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가 증가됐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전 역사에다가 확대해서 이 집합센터를 두고 그러면은 배송비도 절감하고 시간도 줄이고 또 소비자들도 그 만족도가 커지는 이런 반값 택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인천하면은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지 상황과 또 대책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화에서 이제 북한하고 접해 있는 그 접경 지역 중에서 북한이 최근에 그 기괴한 대남 방송인데 아주 그 시민들이 듣기 불쾌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물풍선에 의해서 이건 또 다른 도발인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우선 당장에는 이 소음을 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창을 긴급히 설치하도록 좀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건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접경 지역의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이런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이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도발 행위가 빨리 중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인천광역시의 정책들과 관련해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